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박민규 선배님 모시고 오늘은 지금 그야말로 보수의 위기다. 위기도 지났고 이제 괴멸이다. 괴멸도 지났습니다. 예. 보수의 해체 시대에 접어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박 선배님 요즘 이번에 그 예산 통과하는 꼴 한번 봤죠. 예. 그리고 지금 내부에 네. 저 망해가는 집구석에 서로 이제 당의 주도권 잡으려고 예. 싸우는 모습도 봤죠. 예, 압니다. 그리고 잡혀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봤죠. 예. 또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안보를 지금 예. 해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정원도 해체하고, 예. 그 다음에 북핵 미사일 위기에 대해서 북한을 나무라지 않고 예. 미국을 나무라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이 사태를 끝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이죠. 예. 자, 이러면 보수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는데, 예. 그러면 보수 정당이 남아서 뭐 때문에 존재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 조차도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것은 이대로 가면은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분들이 생각한 대로 간다면은 미군 철수와 적화예요. 예.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게 불행해 주는 건데 왜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건지 저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수 세력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면, 예. 하나는 보수 정당에 있는 사람들, 예. 하나는 보수 언론에 있는 사람들, 예. 하나는 보수 단체들, 예. 그리고 하나는 보수 성향을 가진 국민들. 예. 이게 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말고 없잖아요. 예. 관료나 검찰이나 이런 사람은 정권 따라 그냥 가는 거고. 그것도 이상해요. 그 사람들도 다 그 정신이 있을 텐데, 이게 나라가 망하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더라니까요. 영혼이 없는 거죠. 아니, 영혼은 없어도 좋은데 미군 철수, 어제도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군이 떠난다. 그랬을 때 한국에 어떤 상황이 올 거냐. 북이 내려오기 전에 경제가 이제 붕괴돼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될 거죠. 내려오기 전에 경제가 붕괴되죠. 그러니까요. 경제가 먼저 붕괴되거든요. 경제가 붕괴되면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내노라 하면서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불행해지는 거죠. 주식과 부동산과 예. 채권 가치나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안 하느냐는 거죠. 저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언론인이 한 사람 있다, 신문사에. 또는 뭐 검찰에 있는 검사가 있다, 판사가 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값이 떨어지고 자기 주식값이 떨어지고 연금도 떨어지고 모든 게 그냥 폭락을 하는데 왜 그런 걱정은 안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방관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나라를 망가뜨리지 못해가지고 발광을 하고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정신병자들이에요. 망하면 예.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제일 많이 잃고, 망하죠. 노숙자는 잃을 게 없어요. 예, 예, 예. 예? 노숙자는 에라 세상 한번 뒤집어져 버리라고 예. 할 겁니다. 하청민들이나. 예, 예. 그러면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앞장을 서야 될 사람은 이해관계가 제일 돈이 많은 돈 많은 사람부터 이걸 지켜야 되겠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돈 많은 사람일수록 관심이 없더라고요. 지금 저기 강남에 있는 돈 많은 사람의 커뮤니티나 그 예. 사람들이 모이는 데나 그 사람들 호텔에 한번 가보세요. 태평성되고, 예. 예? 이런 위기를 투기 상품화해서 돈까지 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부동산 꼬라지 안 보세요. 예. 가계부채가 1430조를 향해서 가고 있고, OECD가 IMF가 전부 한국의 가계부채가 문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 값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평에 1억짜리 놓은대요. 예. 그러니까 저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위기가 닥쳤어. 다시 말하면 이제 미군이 철수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그런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여기 이제 검찰에 있는 검사는 나는 괜찮아.
실제로 괜찮을 수 있다면은 뭐 그렇게 느긋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할 근데 겁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미군이 철수 안 한다. 네? 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철수할 리가 없다. 철수할 리가 없다. 그런데 그 미군이 이제 철수 안 할 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전쟁은 안 난다. 그런데 또 하나 그 초이스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 합법을 가장한 적화 이게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금. 북한이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예. 미국이 질려서 예. 그냥 협상의 형태로 적당히 체면만 안 상하고 손을 틀고 미국 사람한테는 잘 설명할 수 있게 하고 예. 북한이 미국을 협박 안 하는 척 하는 선에서 끝내고 이걸 손 틀어버리기를 바라는 거야. 그리고 미국이 손을 트는 시점에는 본격적으로 미국이 한국 땅을 떠나는 압력들이 시작될 거예요. 지금도 전시작전권을 이양하라는 거 아닙니까? 한미연합사 유엔사를 해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이 사태를 털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화협정을 맺어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평화협정을 맺어서 종전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유엔군도 있을 필요 없고 미군도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가라고 하는 부분이 한국 사회 전반으로 또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국도 다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군이 한국 사람들의 다수가 떠나라 하면 떠나야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초이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전쟁이 아니고요. 결국 미국이 떠나버리고 미국이 떠나고 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벌어지겠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본이 떠나면서 주식 가격이나 이런 것이 폭락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행태로든 이제는 너네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보복을 하겠죠.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은 한국은 거대한 혼란에 빠져들 거고 이제는 국가가 중심이 없어진 채 각 세력들이 뭐 노조 세력, 그 다음에 뭐 종북 세력, 뭐 시위로 나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월남이 미군이 73년 1월 달에 떠나잖아요. 그죠? 72년에도요, 월명이 3월인가 한 3만 명이 쳐내려왔어요. 탱크를 앞세우고요. 조직적으로 숨어가지고요. 그 배트 21이라는 영화가 그때 폭격을 하던 미군 추락한 조종사를 다룬 영화인데 그런데 미군이 당시에 공군력으로 한 6만 명만 남아 있었어요. 근데 전투병은 별로 없었고 나머지는 고문인들이고 그래서 공군력으로 폭격을 해갖고 그걸 저지시켰어요. 그런데 73년 1월 달에 파리 협정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것도 필요 없이 거의 다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그냥 끝나버리지 않았어요? 끝난 거죠. 그리고 잠깐요.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 월남에서 압력하던 그 첩자들 있잖아요. 얘들을 먼저 처단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 그거는 이제 뭔가 하면 월명이 있고 그거는 호치민이 주도하던 북베트남 이제 공산주의 정권이고 그 정권에 호응을 해서 월남에서 일종의 테러리스트로 총을 들고 월남 정부와 싸웠던 사람들은 베트콩. 그러니까 월명하고 베트콩은 완전히 다르죠. 북베트남을 추종하는, 즉 한국으로 따지면 남한 주사파죠. 그 무장투쟁 남한 주사파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월명이 잡고 나니까 월명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남베트남 사이공까지 호치민으로 바꾸면서 통치하는데 자,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 물어먹었고 또 나름대로 월남을 없애는 데는 앞장서서 기여하고 싸우고 게릴라전을 벌이고 간첩 역할도 수행했지만은 지금 자신들이 일사불란하게 월남을 다스리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지분도 주장하고 또 여러 가지 뺐다간 소리도 하고 하니까 귀찮아졌으니까 처리를 해버린 거겠죠. 그 다음에 그 통계가 뭐 700만도 있고 뭐 1200만도 있는데 대략 한 1000만 정도를 처형을 했다든가 그런 걸로 들어요. 처형이 아니라 뭐 재교육 들어가고 재교육하고 수용.
이제 뭐 거의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예. 국민의 한 80%를 예. 수용을 해서 예. 100만 명이 넘게 살던 프놈펜시를 예. 완전히 비워버렸지 않습니까? 유령 도시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방을 시키가. 예. 그래서 베트남이 이제 이 통일을 한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또 둘이 싸웠잖아요. 예. 쳐들어가니까 프놈펜이 텅텅 비어 있더래요. 예. 그 큰 도시가. 예. 근데 월남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한 4분의 1 정도를 교육 대상으로 재교육. 해가지고 재교육하고 그 중에 영 안 된 사람은 많이 죽였겠죠. 총살을 시키고 예. 예. 또 일부는 예. 화교들이나 중국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은 떠나도록 했죠. 예. 몰래 떠난 게 아니라 보트피플을 아예 너네들 타고 가라고 예. 내가 보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바다에서 죽은 사람이 숱하지 않습니까? 또 보트 피플은 그 100만인가가 나가가지고 예.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한 10만이 넘는다고. 한 10만 명이 훨씬 넘게 빠져 죽었으면 구출되지 못한 사람들. 예. 그때 한국에도 부산에도 보트피플, 인천에도 보트피플이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그런 그 위기가 닥치면은 자기들도 다 당하는데 왜 그쪽으로 가지 못해서 환장하는지 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일각에서 주한미군 가족들하고 다 철수시키라. 예.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도 다 철수시켜라. 일본에는 지금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을 어떻게 일본으로 소개할 건가. 예.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예. 또 미국이 지금 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북한하고 관계가 하다 보면요. 예. 그래서 예측하지 못하는 처음부터 미국 북한을 무슨 선제 폭격한다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하다가 보면 충돌이 발생을 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사태가 가버릴 수도 있고 예. 또 트럼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것처럼 봤을 때 굉장히 이 상식과는 다르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예.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몰라요.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문 정권이나 한국의 좌파는 원래 저런 세력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좀 온건하게 할 건가, 좀 과격하게 할 건가 그 차이만 남았는데 과격하게 하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약간 이해가 안 되지만 기대를 해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이 보수 세력에서요. 그러면 이제 보수의 이 아까 내가 한 4가지로 분류했잖아요. 예. 보수 언론은 기대할 거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 기대할 데가 없어요. 아무데도. 그렇죠. 일단 언론부터 이야기하면 예, 예, 보수 예. 언론. 기대 안 합니다. 이 업자들이죠. 예, 안 합니다. 업자죠, 업자. 엊그저께 제가 집 앞으로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무슨 신문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안 본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계속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1년 공짜로 넣어주고. 예, 돈도 준다고. 예, 그랬는데 돈도 주고 그런다고 제가 그러죠. 다 거짓말입니다. 안 믿습니다. 신문 그런 지 10년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수 언론이 그야말로 이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기득권의 앞잡이를 한 역할들이 많았죠. 예. 그래서 보수를 표방했죠, 그걸. 예. 그러면 수구가 보수가 되도록 착시현상을 준데 보수 언론들이 많이 기여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아, 당연하죠. 그리고 그 보수 지식인들, 예. 보수 지식인들, 그다음에 그 언론인들, 그다음에 여기 보수 언론에 글 쓰는 사람들. 예, 뭐. 예, 예. 그다음에 여기 그 소위 보수 우익 시민운동을 하는 지도자들 예, 이제 그것까지 다 또 마찬가지죠. 예, 다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보니까 참 부끄러운 것들도 많이 까졌더만요. 예. 그런 식으로 사회운동을 해서 사회운동이 순수하게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안 되죠. 지금 좌파들은 저래 봤는데 우리도 받는다. 좌파 지금 시민단체라는 것들이 전부 이 종북 좌파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뚜쟁이들이지. 이게 시민운동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시민운동이 아니죠. 마찬가지로요. 쟤들이 받는데 우리는 받으면 안 되나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불법이나 타락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아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돈을 받으면은 그 사람의 의사를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줍니까? 상식이니까. 아니 마피아에서 봤을 때 보스가 쫄병한테 너 좀 돈 줬다 하면 그 다음에 뭐냐 저기 가서 찔러라 하고 시키지. 그냥 돈 줍니까? 그러니까 받아서도 안 되고, 만에 하나 받았더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 선량한 우리 그 시민들이, 촛불은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태극기 들고 그 사람들 따라다니니까 한심스러운 거죠. 예. 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이 태극기 든 사람들 다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했다 이라는데, 저도 열정을 인정을 해요. 내가 그걸 비난하거나 폄하하려고 하는 건 없어요. 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걸 왜 거기 가서 듭니까? 다르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플로아에, 마당에, 그 광장에 있는 평범한 분들은 그 선의인데 판단을 잘 못하신 것이고, 저는 그 지도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이 나쁜 거예요. 자, 그러면 속는 대중들이나 예. 그냥 뭡니까? 무조건 휩쓸려 가는 대중들은 잘못이 없다. 의도만 선하면 결과는. 아니요, 저는 잘못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니고, 예.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인데, 그러니까 리드하는 사람도 잘못이고 따라간 사람도 다 잘못이죠. 잘못인데 그 리드한 사람들의 잘못이 훨씬 더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저보고 니 박근혜 탄핵 찬성해서 문재인 정권 올 줄 몰랐냐고 하는데, 자, 박근혜 정부가 보수 정권이 잘못되어 갈 때 말로 잘하라, 행동으로 잘하라고 저는 숱하게 몸을 던져서 했습니다. 아, 제가 또 같이 또. 예. 너무 땡겨 여름마다 개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방송에 나가서도 좌파들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했어요. 몸을 던져서. 그때에 방금 얘기한 사람들은 계속 칭찬을 했어요. 3인방 물러나라고 하니까 보수 농객이라는 인간들이 공개적으로 저를 난도질을 한 거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때에 박근혜 대통령과 그 사람들이 반성하고 고쳤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런 사태가 안 오는데,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황 소장님께서 지적을 하실 때 대부분의 소위 보수 우익 진영에 있는 사람들, 아까 얘기한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식인들도 마찬가지고, 애국자연 하는 지식인들도 마찬가지고, 시민운동을 한다는 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거짓말을 했죠. 그 밑에 앞잡이하고 3인방 그럼요. 밑에 그거 빨고 살았지요. 그럼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우병우라는 사람이 하나 더 있어서 이 사람도 물러가라 하니까 또 전부 거기에 펜에 써서 이야기를 했지요. 자, 그래서 정리할 수 있을 때 빨리 보수의 문제들을 정리하고 사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그렇죠. 정권을 유지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전부 안 해놓고 마지막까지 몰려서, 저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당신 탄핵돼야 된다고 이야기한 내가 이 문재인 정권을 불러왔습니까? 솔직히 탄핵 안 돼서 지금 해도 안 돼요. 네.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얼마입니까? 몇 월 달입니까? 12월 달이잖아요. 네. 이제 한 열흘 뒤에 선거할 거 아닙니까? 네. 열흘 뒤에 선거했으면 이겼겠어요? 안 되죠. 네. 더 크게 깨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탄핵이 안 됐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저는요, 제가 한마디로 정치적인 의지, 논평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의지, 사회적인 계몽에 대한 의지를 접을 때까지 내 생각은 바뀌지가 않을 거예요. 나한테 엄청나게 온갖 욕설과 비난을 하면 난 다 감수해요. 자, 내가 3인방 물러가라 했을 때 내가 정말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몇몇 이 보수 농객이나 평론가라 하는 사람들이 저보고 종편에 십상시하면서 내가 3인방 물러가라 한다고, 유병헌이 문제 지적을 한다고, 더 나아가서 우병우 지적을 한다고, 정윤회 지적을 한다고 날 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씹은 정도가 아니에요. 종편의 보수 우파 종편들은 날 방송에 출연을 안 시키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랬는데 내가 뭔 놈의 이해관계가 있고 박근혜 정권에서 정말 이해관계가 있다고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왔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 기억컨대 그 정윤회를 그 엄호한
사람. 제 종편에 나와서 그때 김진 기자도 그때 그 엄호했던 것 같고. 했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했죠. 제가 이름은 뭐 아는 분들이니까 참 이름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그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을 내노란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다 그 성명도 발표하고 그랬어요. 예. 특히 이 3인방이 보수단체들을 밑에 뭐 행정관이니 국정원 시켜서 통제하면서요. 저들 한마디로 끈앞풀처럼 만들어 놓고 그렇죠. 뒷돈 처미기면서 정경련 돈이나 국정원 돈 미기면서 예. 한마디로 그들을 위한 보수단체를 만드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지금 박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그 이제 돈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보니까 일부는 이제 잠적을 해버렸어요. 일부는 뭐 운전을 하다 잡혀가겠다 싶으니 잠적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돈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잠적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보니까 이제 가끔 뭐 그럴듯한 얘기하면서 이제 애국자 연하고 있고 주로 지식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일부는 지금 뭐 홍준표 지지한다. 뭐 그다음에 또 새로 신생 정당 있잖아요. 김 누구 그 사람 지지한다고 뛰어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지난 그 지금까지의 과정에는 태극기를 드는 것만 그 사람들하고 관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돈은 됐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에요. 상당히 돈이 많이 그다지고 또 뭘 하면 그것이 또 돈으로 되고. 근데 이제 그런 이후에 모든 일이 다 영원히 갈 수는 없거든요. 예. 이제 그런 이후에 과연 어떻게 사는지를 지켜봐야죠. 자, 그래서 제가 또 얼마 전에 좀 한심했던 부분은 보수 쪽에 젊은 사람들이 뭐 공부를 하는데 한국당에 보고 도와달라니까 누구 하나 쳐다보는 사람이 없다 하는데 예. 그 논제가 근본적으로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뭐랄까 연구하는데 무슨 돈이 듭니까? 그 젊은이가. 그리고 그 정당에 가서 달라고 하는 게 뭐 그게 말이 되나요? 젊은 사람들이 보수의 새로운 기수가 되겠다, 개혁 보수를 연구를 하고 조직을 하겠다고 하면 아니 젊은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조직화 해가면 되지. 아니 지금 한국의 좌파들 빨갱이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들을 자기들이 깜빵에 가고 바닥에 숨어서 돈 벌어가고 노동하고 농사 지으면서 조직화했어요. 예. 근데 무슨 보수의 젊은이들이 공부하는데 한국당에 가서 지원을 해달라. 정말 진짜 브로커들이 아래 위로 참 골고루 썩었어요. 그 논센스인데 저는 몇 년 전부터 소위 보수 우익 이쪽 진영의 젊은이들의 활동을 이렇게 좀 사실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인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수 우익 진영에 좀 젊은이들이 없지. 희귀하니까 우리가 값이 비싸다 몸값이. 그래서 정치인한테 연락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그래갖고 무슨 자기들끼리 무슨 조직 만들어가지고 젊은 애들 조직 몇 명 모아놓고 행사하면서 이기저기 뜯고 하는데 그 젊어도 부록하고 늙어도 부록하고 이렇게 됐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자유기업원인가요? 그거 있잖아요. 네, 정경련 산하조직. 그 산하조직에서도 뭐 그런 애들한테 집중 뭐 지원하는 척 하면서 몇 푼 줬죠. 뭐 하는 것처럼 흉내내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약간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철분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기관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지금 오늘 같은 상황이 온 것이죠. 그런데 이런 썩은 보수들을 문재인 밉다고 한국당으로 중심으로 뭉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살려야 된다는 쪽으로 뭉치자. 무슨 애국당으로 뭉치자. 뭐 말들이 많은데요. 그럼 뭉치면 살아날 것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선 마인드가 그래야 돼요. 깨끗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집권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집권 가능성이. 그런데 둘 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동안에 현재 새누리당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지난 10년간, 집권했을 때 10년간 한 행위를 보세요. 아무것도 한 행위가 없고 그들의 인간의 진면목이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이렇게 완전 쓰레기라는 것이. 그런데 거기다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 지금 작년부터 하는 행위를 보세요. 거기다 뭘 기대하겠어요? 남에 대해서는 기생충 암이라고 하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를 뭐라고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반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바른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전원이 사퇴를 해야 돼요. 한 사람만 빼고 심재철 국회의원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이 훌륭한 정말 훌륭해서 칭찬하고 싶어요. 잠깐만요. 저 심재철 그 의원이 저 이제 고등학교 MBC 후배 고향도 그러겠네. 고향 그 고등학교 잘 아시겠네요. 예, 잘 알죠. 그래서 우리 심재철 의원님 칭찬하고 싶고. 저도 그분을 어젠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도 사람 중에도 훌륭한 사람이 있다. 예. 사람이 지역에 따라서 경상도 사람 중에 허접한 사람은 엄청 많아요. 한국당 의원들 안 보세요. 저것들이 사람인가. 근데 이제 전라도 사람은 다 나쁜 걸로 얘기하는 분들. 그건 아니죠. 그걸 지역적으로 우리 일부 보수의 지역성을 앞세워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심재철 의원 너무 훌륭하신데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놀랍더라니까요. 심재철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와 나서서 그걸 몰고 밀어줘야 하잖아요. 열등한 자들의 질투지요. 안 하더라니까. 우리는 잡혀갈까봐. 예. 예? 예. 겁이 나 죽겠는데 예. 저하는 잡혀갈 게 없는가 저렇게 내지르니 예. 네가 자꾸 쑤셔대면 예. 문 대통령이 화가 나서 예. 우리까지 더 잡아가면 어떡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안 잡아갈 겁니다. 왜냐면은 잡아갈 때는 항상 앞장선 사람을 잡아가지 뒤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안 잡아가요. 아니 옛날엔 그랬거든요. 예. 이 정권은 보니까 뒤에도 잡고 앞에도 잡고 가운데도 잡아가지고 벼락이 어디로 칠 줄 모르는 것하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 겁이 나갖고 저렇게 숨도 못 쉬고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잡아가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언제 잡아갈지 천수답으로 정치하지 말고. 저는 황 소장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보 문제를 내걸고 우리 다 잡아가라 하고 소리를 질러야 된다. 광화문에 나와서. 그래야 나라도 살고 자유한국당도 산다. 이거 몇 달 전부터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 좋게 말해서 답답한 사람들이고 답답한 게 아니라 완전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들이에요. 답답한 게 아니라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몸에 익은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이라도 악소리를 내면서요. 인간답게 이 말을 하는지 못하고 잡혀가 죽어도 죽기 전까지 살려달라고 빌 놈들이지. 야, 이 빨갱이들하고 말할 사람들이 못 되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정말 나라가 위태로운 이 때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연수를 가다가 이게 그건 좀 좋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저기 타케아 저기 찾으면 딱 보일 거니까 거기다가 한 방 널짜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요. 뭔가가 새로운 대안이나 새로운 흐름이 나올라 해도 저 썩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안 돼요. 테크닉은 좋아요. 왜? 해먹어서 도둑놈들이 오래 해먹으면 도둑질하는 테크닉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이 보수 우익 애국 시민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잘못 리드하고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직업이니까 열심히 하겠죠. 네, 그래가지고 일부 애국 시민들을 이렇게 세뇌해가지고 이렇게 장악하고 있잖아요. 끌고 다니죠. 그래서 새로운 양심 세력이
그러니까 대두할 수 있는 것을 막는 거예요. 제가 그쪽에 요즘에 아예 근처도 안 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자기들 시장을 했다고 생각하고 간주할까봐 예. 저는 아예 그냥 대중적으로 접촉을 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자, 아무리 이 썩은 쓰레기 밭에도 꽃은 피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우리 황 소장님이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좀 비슷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지자, 예언자 이런 사람은 고생만 죽다고 예, 죽들어가다가 목이나 잘리지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인천의 정동수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분 설교를 제가 지난주에 들었는데 그분께서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적인 상황을 걱정을 하시면서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그때 유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그렇죠. 전에 나라가 망해갈 때 이러면 안 된다고 목이 터져라고 외친 그 대언자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어요. 그렇죠. 예레미야를 그러니까 황 소장님 비슷한 거죠. 이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하고서 외치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예레미야를 토굴에 가뒀다는 거예요. 황 소장과 경우가 비슷해요. 또 이제 우리 황 소장님 또 우리 이제 지만호 박사님 같으신 분 이런 분들 진정한 애국자인데 정말 그래가 그 뒤에 이제 바빌론 왕국입니까? 네. 거기서 이제 다 잡아갔잖아요. 예. 유대 왕국은 무너지고 그 바빌론 유수라고 전부 끌려가가 죽도록 노예 생활을 그렇죠. 하다가 이제 한참 뒤에야 돌아오잖아요. 그래 그리고 그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왕도 말을 안 듣고 백성도 말 안 듣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똑같아요. 위정자들도 말 안 듣고 백성도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망했잖아요. 망해가지고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자기 동생인가가 살해당하고 그리고 그 왕의 눈을 찌른 거예요. 칼로 찔러서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한 참혹한 것을 당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운명이 그쪽으로 향하여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치러야 할 대가라면 치러야 되겠지만은요. 그렇게 가기 전에 100만 분의 1이라도 길이 있다면 길을 여는 것이 맞겠죠. 고민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